안녕하세요. 소리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하는 벨톤 보청기 고양덕양 24년 경력 청각사 송규석입니다. 오늘도 청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보청기를 처음 맞추고 오신 분들이 첫 주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소리가 이상하다. 내 목소리가 울린다. 주변 소음만 너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상입니다. 지금이 피팅을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보청기는 구매한 순간 완성되는 기기가 아닙니다. 청력에 맞게 소리를 조절하고 착용하면서 단계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은 보청기 피팅 전 과정을 24년간 직접 진행해온 청각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청기를 샀는데 잘 안 들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상당수는 피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소리에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소리를 충분히 키우지 않은 채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타 센터에서 보청기를 구매하신 75세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2번 방문해서 소리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피팅 설정을 확인해봤더니 처음 구매할 때 초기 적응 단계로 맞춘 이득값 그대로였습니다. 목표값 대비 70% 수준이었어요. 사용자가 들어야 할 성능의 3분의 2밖에 나오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2번의 재조정으로 목표값에 가깝게 올렸더니 이제야 제대로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보청기 만족도는 제품이 절반, 나머지 절반은 피팅이 결정합니다. 같은 기기라도 조절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피팅은 주파수별 이득값을 청력도에 맞게 세밀하게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귀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모든 주파수 대역을 똑같이 잃지 않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전형적인 패턴은 2000Hz 이상 고주파수가 먼저 떨어지는 형태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분들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자음 시옷, 치읓, 티읕, 히읗이 고주파수 대역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피팅은 어느 주파수를 얼마나 증폭할지를 청력도를 보면서 주파수별로 따로 설정합니다. 벨톤은 바파, 포낙은 포낙 타겟, 시그니아는 커넥스, 오티코는 지니2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요. 이 소프트웨어에 청력검사 수치를 입력하면 DSL V5, 날 NL2 같은 피팅 공식으로 주파수별 목표 이득값이 자동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목표값을 처음부터 100% 넣으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못 들었던 대역의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어오면 뇌가 소음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60에서 70% 수준에서 시작해 적응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겁니다. 채널 수도 피팅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채널 수가 많을수록 주파수별 조절이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요. 12채널 제품은 가청 주파수 대역을 12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따로 이득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 수가 적은 제품은 넓은 대역을 한꺼번에 조절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유하자면 그림을 그릴 때 색연필이 6색인 것과 64색인 것의 차이와 같아요. 같은 풍경을 그려도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가 완전히 다르죠. 청력 손실 패턴이 복잡하거나 소음 환경에서 대화가 많은 분일수록 채널 수가 많은 고등급 기기가 피팅 결과 차이를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다만 브랜드마다 사운드 프로세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채널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오티코는 48채널과 64채널 두 가지만 있고 벨톤은 12채널부터 17채널까지 있습니다. 두 브랜드를 단순 채널 수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채널 비교는 같은 브랜드 내에서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청기 형태에 따라서도 피팅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같은 방식으로 피팅하면 목소리가 울린다거나 삑소리가 난다는 문제가 생겨요. 오픈형, RIC 방식은 귀를 막지 않아서 저음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주파수 이득을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해야 해요. 저음을 무리하게 올리면 웅웅거리는 불편감이 생깁니다. 또 오픈형에서 신경 쓸 부분이 피드백, 즉 하울링이에요. 귀를 막지 않으니 증폭된 소리가 밖으로 새어 마이크로 다시 들어가면 삑소리가 나게 됩니다. 피팅 소프트웨어에서 피드백 임계치를 먼저 측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 이득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귀속형은 웨이도를 막는 구조라 폐수 효과가 생깁니다. 자기 목소리가 통 안에서 울리듯 크게 들리는 현상이에요. 이때는 저주파수 이득값을 낮추거나 환기구 크기를 넓혀 저음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서 해결합니다. 맞춤쇠를 제작하기 전에 환기구 크기를 미리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오픈형은 어떤 돔을 쓸지, 리시버 출력을 어떻게 할지. 귀속형은 출력 선택, 보청기 길이, 환기구 크기 등 이런 부분들도 모두 피팅의 일환입니다. 소리 조절만이 피팅의 전부가 아니에요. 처음 보청기를 착용하면 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 단계를 오해하고 보청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난청이 생기면 뇌가 조용해집니다. 오랫동안 못 들었던 주파수 대역의 소리 처리 회로가 약해지거든요. 보청기로 갑자기 그 소리들이 들어오면 뇌는 처음에 배경소음과 말소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변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기간에 보청기를 빼놓으면 뇌의 청각 처리 능력이 더 떨어지고 다음 적응은 더 어려워져요. 조용한 환경에서 짧게 착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과의 1:1 대화, 외부 활동, 소음이 있는 장소 순서로 환경을 넓혀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착용 초기에 불편함이 생기면 가만히 참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가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셔야 정확한 피팅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막연하면 조절도 막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피팅에서 소리 크기만 보면 절반을 놓칩니다. 어음 변별력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어음 변별력은 말소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별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다니는 퍼센트입니다. 80%라면 들리는 말 중 80%를 제대로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이 수치가 낮으면 아무리 이득값을 높여도 말소리 구별이 안 됩니다. 귀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호 자체가 손상됐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크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어음 변별력이 30%대인 분에게 고가 보청기를 판매한 뒤 왜 안 들리냐는 불만이 생기는 상황을 24년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피팅 전 어음 변별력 검사를 반드시 먼저 진행합니다. 자신의 어음 변별력 수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청능 재활이 있으니 꾸준히 진행하시면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때문에 피팅도 그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청력 검사를 다시 하고 피팅 값을 조정해야 해요. 처음 구매할 때 초기 적응 단계로 낮게 설정한 이득값이 최종 목표값까지 올라가지 않은 채 수년을 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조정 없이 방치하면 보청기 성능의 70에서 80%밖에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보청기를 해도 별로 안 들리더라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구매 후 1개월 단위로 최소 2에서 3회 재조정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청력 검사와 재피팅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적응이 빠른 분은 이득값을 더 빨리 올리고 적응이 느린 분은 편안한 단계에서 더 천천히 진행하면 됩니다. 기간보다는 적응도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같은 기기, 같은 청력도라도 피팅 결과는 센터와 청각사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청력 검사의 정확도입니다. 방음 부스에서 정밀하게 검사한 결과와 간이 검사 결과는 주파수별 수치가 다를 수 있어요. 기초 데이터가 달라지면 목표 이득값도 달라집니다. 둘째는 센터의 역량입니다. 같은 청력도를 사용하더라도 처음에는 소리가 비슷해 보여도 이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셋째는 상담의 노하우입니다. 고객이 불편해하는 부분과 기기의 기계적인 이상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소리만 계속 조절하면 아무리 조절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떤 소리가 듣고 싶으신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불편하신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피팅 방향을 잡는 게 제가 24년간 해온 방식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청각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